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1836년작 대위의 딸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 푸시킨 맞습니다. 오늘의 작품 대위의 딸은 러시아 근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푸가초프의 반란을 다룬 역사 소설이자 젊은 귀족 장교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중편 소설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황제, 귀족, 장교, 노비, 반란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등장시켜서 18세기 후반 러시아의 사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귀족과 민중의 생활,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재현을 시켰고 수평적 인물 묘사를 통해서 당시 사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으로 등장하는 푸가초프의 반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1770년대 러시아를 집권한 인물은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남편인 표도르 3세를 눌러버리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성, 폭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민중들은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밀란이 일어난 거죠. 그녀의 재위 기간 동안 수많은 밀란이 발생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성공에 근접했던 사건, 다시 말해서 황제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사건이 푸가초프의 반란입니다. 작가인 푸시킨은 직접 푸가초프의 반란의 주 무대였던 지역을 방문해서 자료를 모았고요.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 극비문서까지 열람을 하면서 푸가초프 반란사를 썼습니다. 오늘의 작품인 대위의 딸은요, 이 역사 연구서를 문학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안드레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교 생활을 하고 퇴역을 한 인물로 매우 엄격, 진지, 근엄한 인물입니다. 주인공은 그의 장남이죠. 주인공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버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교 시절에 자기 밑에 있던 후배가 장군이 됐다는 소식.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서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결국 17세의 안드레이는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받고 보니까 이거 변방에 있는 쬐끄만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돼버렸어요. 이 시골이라 가는 길도 험합니다. 주인공 안드레이는 하인인 사벨리치와 함께 부대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러시아 춥죠. 그래서 따뜻한 토끼털 외투와 여우털 코트로 꽁꽁 싸매고 국경에 위치해 있는 요새로 출발합니다. 길도 험한데 눈보라까지 칩니다. 결국 길을 잃었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한 농부를 만나서 위험을 벗어나게 됐는데요. 안드레이는 그 농부에게 감사의 표시로 술을 대접을 했고요.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농부에게 자신의 토끼털 외투를 선물했습니다. 그 농부는 감사를 표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안드레이는 고생 끝에 국경에 위치한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요새의 사령관은 미로노프 대위, 작품의 제목인 대위의 딸의 그 대위 되겠습니다. 사령관인 미로노프 대위는 나이가 많은 인물로 근무가 상당히 태만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인 바실리사는 화끈한 성격입니다. 실질적인 사령관 노릇은 아내인 바실리사 몫이었죠. 바실리사는 안드레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퇴역한 장교의 장남에다가 농로도 수백 명씩 거느리고 있고 바실리사는 안드레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세한탄.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러다가 노처녀로 늙어 죽게 생겼네. 이렇게 안드레이와 곱게 자란 대위의 딸 마리아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저 변방에까지 가서 연애를 하네요. 될 놈 될. 그런데 마리아를 진작부터 짝사랑하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쉬바브린 중입니다. 근데 이 쉬바놈이 안드레이와 마리아의 관계를 질투하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둘을 방해합니다. 안드레이와 결투를 벌이기까지 하면서 요새를 발가닥 뒤집어 놓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안드레이와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서 쉬바브린과는 애매하게 화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있습니다. 그 즈음에 푸가초프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반란군은 무서운 기세로 요새를 공격을 했고요. 단숨에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사령관인 대위 부부는 처형됐습니다. 다행히 마리아는 신분을 숨긴 채 목숨을 지켰죠. 지금은 반란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불씨 쉬바브린 등장.
정말 빠른 태세 전환으로 반란군 편에 서버린 슈바브린 새 사령관이 됐습니다. 뭐야?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이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듣게 됩니다. 자신이 이곳으로 오던 길에 만났던 그 농부, 안드레이가 술을 사주고 옷을 선물했던 그 농부, 그가 바로 밀란의 주역인 푸가초프였다는 사실. 빠밤. 그 덕분에 안드레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떠나지는 못해요. 이 새 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슈바브린이 포로로 붙잡혀 있는 마리아하고 강제로 결혼을 하겠답니다. 안드레이는 용기를 내서 푸가초프를 찾아갔습니다. 내 아군요 돌려주셈.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푸가초프, 목숨을 걸고 자신을 당당하게 찾아온 안드레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마리아를 구해낸 안드레이. 하지만 푸가초프의 반란은 얼마 못 가서 진압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반란군 편에 서있던 슈바브린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 돼버렸죠. 슈바브린은 이제 안드레이를 물고 늘어집니다. 안드레이랑 푸가초프랑 아는 사이, 결국 안드레이는 반역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됐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마리아가 안드레이를 위해서 나서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일단 제일 높은 사람부터 만나러 가죠. 이번에는 바로 황제인 예카테리나 2세.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는 만날 방법을 고민하면서 배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여성을 만나서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다 털어놨습니다. 이제 이 정도 반전은 감이 잡히시죠? 앞에서 한번 써먹었던 반전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황제인 예카테리나 2세를 만난 마리아는 자신이 사정을 모두 다 털어놓았던 그 여성이 황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놀랍지도 않다. 황제는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은 마리아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가 폭정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령관의 딸이 이렇게까지 애원을 하는데 거절하긴 힘들었겠죠? 그 후에 안드레이와 대위의 딸 마리아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였어요. 이 작품은 중편 분량의 작품으로 2009년도에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을 기준으로 하면 229페이지가 나옵니다. 내용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고전문학 작품 치고는 읽기가 수월한 작품입니다. 물론 이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러시아의 문화나 이민족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인 푸시킨이 추구하는 휴머니즘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잔인한 사륙이 동반되는 반란이 소재임에도 작품은 그 과정에 대한 묘사를 대강대강합니다. 또한 귀족이나 군인들을 무참히 처형한 거친 성격의 반란군 우두머리, 또 폭정을 일삼으면서 반란군을 폭력으로 진압했던 황제, 이런 수식어를 가진 인물들을 은혜를 알고 있는 꽃미남, 교양이 넘치는 부인,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대단한 사건, 대단한 인물이라는 평가나 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겁니다. 저의 이 개인적인 감상은요, 주인공 안드레이를 통해서 더욱더 굳어지는데요. 안드레이와 마리아,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 이들은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기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살아남아서 행복한 여생을 보내죠. 네, 저는 이런 방식을 수평적 인물 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대한 작품은 모두를 평범한 인물로 묘사한 것 하나만으로 당시 사회의 모순점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러시아의 작가 푸시킨의 말년 대표작 대위의 딸 리비였습니다. 죽기 1년 전에 나온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푸시킨의 마지막 소설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질 않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